주말 내내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던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SBS에 그것은 알고 싶다에서 보도 나왔어요. 보도 보셨어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한테 제가 참 어려운 질문 많이 드리네요. 참 오늘 제가 할 말이 없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일단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여파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뭐 두 정치인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당으로 또 이게 파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걱정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이라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 성남의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와의 연루설 화면으로 잠깐 정리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재명 지사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불거졌죠. 성남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중간 간부인 이모 씨가 세운 코마 트레이드를 성남시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각종 정치 후원 행사와 유세 장소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로요. 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7년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론했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조직폭력배들과 조폭과 유착설이 있는 거 아니냐,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예요. 네. 먼저 국제마피아파 이제 폭력 조직 여기 이제 뭐 성남을 근거지로 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조직폭력배가 그렇지만 갖가지 불법 행위와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영세 상인들 뭐 괴롭혀서 갈취하는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갖가지 도박, 뭐 건설 현장 이권에도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폭행,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은 뭐 난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이제 방송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조직폭력배 활동을 했던 조직원들이 마치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의 임원으로 유령 임원들이 등재돼서 업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면서 실제로 이 문제된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는 중국산 그 모 제품을 독점 수입해서 이걸 판매했고 실제로 매출도 상당한 업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직폭력계였던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 안에서 또 불법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사정기관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코마 트레이드. 네. 알고 보니까 그 회사 대표가 국제 마피아 조직의 중간 보스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전직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했었던 사항 중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문제가 있겠다 싶었던 것이 성남에서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성남에서 3년 이상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015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2016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에도 들지 못했는데 과연 어떠한 것 때문에 우수 중소기업이 됐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질 때 중요한 게 어떤 혜택을 받았고 뭐 어떤 금전적 혜택을 받았고 뭐 어떤 혜택을 정치인이 돌려줬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그거야 뭐 시가 했는지 시장에 했는지 모르지만요. 3년간 덕분에 세무조사도 면제받았어요. 이 회사가. 여기까지는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갖가지 뭐 이건에 개입했거나 이런 증거는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수차례 표창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오너가 조직폭력배였는데 지금 성남시의 그 주장은 여러 가지 갖가지 어떤 그 기부행위라든지 뭐 그 시에서 하는 활동을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라는 주장이고 또 방송에서 제보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 회사로도 추정이 되는데 이런 회사한테 상을 줬다. 여러 가지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기가 된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보도가 나가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괴벨스의 나치죠. 히틀러의 선전 담당했던 장관 이야기죠.
고구마 밭이라도 감자만 보여주면 감자밭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또 코마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조폭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걸 SNS에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홍보했겠느냐 이런 거고요. 예.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지정됐다고 해도 혜택 준 게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본인은 몰랐다. 네.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을 몰랐다라는 네.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몰랐다라는 것인데, 근데 일단 방송에서는 어떤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냐면, 이 지사가 실제 2007년도에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이 조직폭력 원들의 어떤 변호를 2명이나 맡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당시에 2007년도에는 이 사건이 꽤나 큰 사건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건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나왔고 그중에 네. 2명을 변호했는데 어떻게 몰랐겠느냐.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도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폭이 아니라고 억울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로서 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입장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방금 그 2명 조직폭력배까지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느냐라는 의혹에는 수천 건 수임하는데 그중에 딱 2건이었던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많은 사람 수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사람 폭력배의 혐의가 뭐 이런 거더군요. 인사 안 했다고 막 폭행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뭐 조직폭력배인 걸 알 수는 있었을 텐데 뭐 알겠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뭐 거대한 유흥업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다면 충분히 이제 전직에 대한 의심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업체는 아시는 것처럼 뭐 온 국민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샤오미 핸드폰 충전기 중국에서 온갖 걸 다 유통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의심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전직 조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 것이고 그 회사라고 하는 것과 어떠한 이익관계가 있었을 것이냐, 이권 개입이 있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고받고 한 게 구체적으로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에 이 사람이 조폭 관계였느냐,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성남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새 은수미 시장도 신임 은수미 시장도 이건 선거 전에 그런 의혹이 불거졌죠. 조직폭력배로부터 운전기사랑 뭐 차량 유지비를 제공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 같은 조직인 겁니다.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은 시장의 바로 왼쪽에 있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네,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나 차량 유지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은수미 의원 측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 이런 조직폭력배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다라는 것이고, 뭐 그럴 또 개연성도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가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 시장도 역시 그런지는 뭐 이런저런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조폭 출신인지 뭐 나는 그런 거 몰랐다는 거예요. 녹취가 준비됐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음모와 모략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마 트레이드라는 조직폭력배가 세운 회사, 김 의원 설명대로라면 그 조직폭력배가 세운 회사지 그 회사가 지금 조직폭력배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회사와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고 그 회사와 은수미 시장과 관련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안 나왔죠. 현재로서는 연결고리가 없고요. 특히 이제 조직폭력배와 각 정치인 간의 연결고리도 지금은 굉장히 희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과거에 했다는 거지 현재도 그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지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재명 지사라든가 은수미 그 시장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경위나 이 사람들의 어떤 정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자원봉사를 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자의 과거 이력까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몰랐을 수도 있는데 몰랐다면 또 국민들은 그래도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 성남시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고 선거 캠프 내부적으로 혹여라도 좀 이런 좀 여기저기서 불순한 들리는 말도 목적으로 있었을 텐데. 불순한 목적으로 이 정치운동을 돕겠다, 지원하겠다라는 사람 왜 거르지 못했을까 또 이런 네. 의혹은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 나오면 또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실까봐 김부선 씨와의 불륜 문제 지금 고소고발 사건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지영 작가도 불러 조사했고 이제 핵심인 주진우 기자 곧 소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지영 작가 4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네. 그 부른 이유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았다. 불륜을 전제해서 이런 불륜설이 나가는 거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불륜에 대해서 경위를 알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지영 씨 있는 데서 내가 그거 다 무마시켜 내가 막았어. 굉장히 골치가 아팠고 네. 내가 막아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그걸 들은 했는데 공지영 작가는 올려버렸고요. 네, 그 SNS에. 이야기는 불륜이 있는데 그것을 막았다. 그러면 불륜이라는 게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전원을 들은 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네. 김어준, 주진우 이렇게 지금 24일, 25일에 걸쳐서 소환된다고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증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네. 실제로 공정 씨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주진우 씨가 그 작가님 말은 사실이다. 잘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지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지가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 김광진 의원 제가 이재명 씨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너무 난처해하시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 경찰이 주진우 기자를 부르는데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공지영 작가 말로는 주 기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이재명 시장과 김부선 씨와의 그 불륜 관계를 알고 있고 그걸 무마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는데 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있으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겠네요. 사실은 이 김부선 스캔들에서 이 건은 사실 좀 별개의 문제이고 별건이긴 한데요.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은 있죠. 공정 작가가 워낙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진우 기자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한 것이냐. 게다가 이제 중간에 제주올레 서명수 기사장이 이게 주진우 기자가 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좀 주선을 해준 거다라고 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 기자는 뭐 답하기를 내가 경찰서에 가면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말하고 올 거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주 기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말 오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네.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들었나 보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나도 잘 모른다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무슨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 거기에 나오는 뭐 조폭과 뭐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치인이 이재명 시장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부패한 뭐 안남시장이 이제 부패한 또 경찰에 공교롭게 또 시켜서 시장이 안남이에요. 예, 성남 갖가지 비슷하게. 범죄 행위를 하는 그 영화인데요. 굉장히 잔혹하고 현실에서는 저런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부패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받는데 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일은 없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것이 회상이 되면서 저런 일을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곁들여 봐서 이런 일이 현실에 있다면 대한민국 빨리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이 영화가 주목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다 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는 네.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 그것은 알고 싶다에서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아수라 이야기, 비열한 거리라고 하는 조폭 이야기, 네. 뭐 그 영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현실이 더 영화 같다. 영화보다 더 현실이 참혹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네. 자,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